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뭐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다우 지수도 이 정도 상승 탄력 계속 유지한다면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할 것 같아요. 자,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죠. 네, 두 가지 이제 호재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24일 토요일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연내 이제 1단계 무역 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25일 일요일에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죠.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이고 법률, 기술 및 사회 거버넌스 정책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IPR,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위반율을 낮추는 한편 피해자들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일단은 별다른 부침 없이 잘 갔습니다. 원래 이 지식재산권의 이슈가 미중 합의에 들어가길 바랐던 게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합의에 들어가고 있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준 게 또 굉장히 좋은 영향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미중 합의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핵심 중에 핵심 사안이다라고 보여지죠. 물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구체적인 뭐 합의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첫걸음을 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국과 홍콩을 한번 보면요. 위조 상품을 주요하게 공급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위조 상품을 주요하게 공급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네. 이 주요 공급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위조 상품을 그만큼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위에 그래프에서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과 홍콩인데 그 소스국가 이제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홍콩 역시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위조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그다지 이 위조 상품과 관련해서 뭐 그렇게 혐의가 없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미국 내에서 이제 아시아 이슈를 연구를 하는 싱크탱크에 따르면요. 미국이 이제 위조품이나 불법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업 비밀 유출 등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것이 연간 2,25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주창을 했던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좀 풀려는 좀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환호를 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들도 이게 무역 협상이 굉장히 좀 좋은 교두보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1단계 무역 합의에서도 그랬고 네. 어떻게 본다면은 전문가들도 중국이 항상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정도만 얘기를 해오다가 네. 어떻게 본다면은 드디어 국가 보조금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 기술 강제이전 문제 이런 핵심 사안을 건드렸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고 있고 이런 역시 전문가들의 반응 역시도 투자자들의 오늘 증시에서의 좀 환호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재개하자 트럼프도 또 한 번 이제 트윗을 남겼는데요. Another new stock market record, enjoy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즐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도이체방크가 트럼프가 S&P 500 지수가 2,900선이 될 때마다 무역 전쟁을 격화시켜서 주가를 좀 떨어뜨렸다. 네네. 그러면서 뭐 나중에 임기 말에 극적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뭐 이런 거를 노렸다라는 해석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가 이런 트위트를 또 남긴 것은 이제는 좀 증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좀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트윗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미묘한 게 이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법제화하라라고 했던 게 중국 측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였었는데 네. 이걸 만약에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법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이건 모양새도 괜찮고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바랐던 행위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예전에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될 뻔했을 때도 네.
미국이 이런 이 내용을 보냈는데 중국이 검토를 하고 돌려보냈죠. 그러면서 결렬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런 핵심 부분들이 이런 이 사안들이었기 네네.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분명히 좀 잘 풀릴 만한 그런 기미가 이번에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다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재도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거래 기간이 좀 짧잖아요.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경제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경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일정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월요일에 이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이제 화요일에 미국에서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되고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의 연설 그리고 이제 베스트바이라는 이제 전자제품을 많이 파는 소매업체가 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닝 시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3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또 나오고 개인 소비 지출 이제 연준에서 이 눈여겨보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PCE 지수가 나오고 개인 소득 그리고 내구재 수주 지표 또 잠정 주택 판매까지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게 되고 금요일에는 또 조기 폐장을 하게 될 거예요. 조기 폐장이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폐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폐장을 하게 3시 정도가 되겠죠. 이제 3시, 서머타임이 3시 정도가 됐으니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3시에 이제 폐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었던 주간에 증시의 흐름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통계적인 증시의 흐름을 꽤 잘 따라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거래일이 좀 적으면은 변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걱정 많이 되는데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추수감사절을 낀 주간은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945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국 증시의 추수감사절 그 해당 주간을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한 0.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주에도 0.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해당 년에 그 이후 기간에도 한 2% 정도 추가 상승을 좀 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연 수익률이 5% 미만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 해의 증시가 다소 좀 부진했을 때는 해당 주간에는 좀 보합세로 그쳤지만은 다음 주에는 0.4%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는 2.8%나 좀 상승을 하면서 연 성적이 좀 안 좋았을 때도 어떻게 본다면은 추수감사절 주간을 계기로 연말에 좀 랠리를 펼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올해는 5% 이상 상승한 해죠. 네. 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 성적표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요일별로 근데 보면요. 네. 월요일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죠.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오.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03%였고 그리고 YTD 수익률이 5% 미만이었던 해는 마이너스 0.42%로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을 또 좋게 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 계속해서 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기간에 주가가 3.8%나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떤 유가가 막 7%씩 폭락을 하고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금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나왔던 어떤 무역 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악재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추수감사절 주간에 미국 증시 흐름을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살펴볼 텐데 주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거예요. 네. 겨울왕국 2를 최진석 팀장은 좀 보실 나이는 아닌가요? 저도 주말에 봤는데요. 아, 그래요?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상당히 그 CG, 작화 CG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영상미가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겨울왕국 2의 그 흥행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개봉 첫 주말을 보냈죠. 네.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제 개봉을 하고 성적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미국에서 1.27억 달러, 그리고 해외에서 2.23억 달러, 합쳐서 3.502억 달러의 흥행 수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성수기 기준으로 해서 북미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 흥행으로 지금 출발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겨울왕국 1이 애니메이션 사상 첫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었죠. 근데 2도 물론 저도 주말간에 봤습니다만 네네. 벌써 443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출발이고요. 겨울왕국 1이 첫 3일 동안 6,700만 달러 그리고 추수감사절 주간에 9,300만 달러의 이 수입을 벌어들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로서는 이번 주가 오히려 또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그 실수를 하는 게 어느 한 곳에 맹목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다른 걸 다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만 계속 보다 보니까 경쟁 치열해지면서 수익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에 대한 걱정만 하다 보니까 디즈니가 이렇게 오르는 걸 좀 못 본 것 같아요. 영화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만 저희가 신경 쓰고 거기서 가입자가 뭐 어떻게 되는지가 네네. 주가에 이 영향을 100%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실적 중에서도 영화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디즈니의 이제 사업 이 비중을 살펴보면은 미디어 네트워크 그리고 테마파크 및 굿즈,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비자 직접 서비스 DTC 네 부문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튜디오 매출이 33.1억 달러로 비중이 17%고 전년 대비해서도 무려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전분기에 스튜디오 매출이 증가율이 이제 33%에 그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4개 사업 부문 가운데서 미디어와 함께 기대치에 못 미친 그런 성적표를 기록했던 그런 사업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디즈니의 주가가 그때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디즈니 영화를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마블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죠. 최근에도 뭐 실사화를 하면서 알라딘, 라이온킹 다 흥행이 또 잘 되고 디즈니의 이 실적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네네. 이렇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영화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또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점은 넷플릭스도 동반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한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가가 이제 디즈니도 물론 올랐지만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요. 네. 오히려 넷플릭스가 오늘 1% 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사실 딱히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호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웰스파고에서 언더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유료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이 비용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입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또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이제 콘텐츠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오늘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시장 전체가 좀 잘 갔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를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한 달간에 디즈니가 주가가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고 나서 좀 많이 상승했던 그날에 좀 영향이 있겠고 넷플릭스는 오히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금 한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한 달을 보더라도 1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나왔던 이슈들을 보면은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콘텐츠사와 제휴를 한다. 여기에는 CJ ENM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콘텐츠 담당자가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경쟁업체가 이렇게 늦게 들어올 줄 몰랐다. 이런 좀 어떻게 본다면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할 때 CEO가 이 스트리밍 업계가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전통적인 TV라는 더 큰 적을 향해서 어떻게 본다면 같이 싸우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떨어지는지 그러네요.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가 되고 애플 TV 플러스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좀 공존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넷플릭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11월 25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지난 최종가가 아무래도 28,036 정도가 됐었는데 오늘 마감 종가가 28,065.05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3,130.46포인트, 5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32% 오르면서 상승 탄력 장중 내내 유지한 거 지금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죠. 112포인트 오르면서 8,632.49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총평 한번 들어볼게요. 주간 이제 아니면은 주말간에 전해진 소식도 그렇고 무역 관련된 호재가 굉장히 좀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 선물 시장부터 상승세가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별다른 부침 없이 좀 우상향하면서 막판에도 또 상승폭을 확대한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네. 업종별로 보더라도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기 방어주가 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또 상승하는 모습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업종별로 여러분들의 시장 평가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S&P 500 지수의 그 기업 지도를 저희가 펼쳐놓는데 오늘은 굉장히 초록색이 많습니다. 상승한 맞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업종별로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말씀을 해드렸듯이 지금 우측 아래쪽에 있는 유틸리티 업종 정도가 이제 좀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역시 오늘 같은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어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네. 4.8%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장세가 재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좀 부스트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4%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롱보우 리서치라는 IB에서 하반기에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D램과 같은 이 메모리 칩에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싱에서도 좀 이득을 보고 그러면서 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다. 반도체주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주가도 따라서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UBS에서 좋지 않은 그런 투자 의견을 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시간을 바로 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해 주시자마자 또 주가가 오르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이렇게 11월 25일 월요일 미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